안녕하세요. 투기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임야 투자 시에 조심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이 60, 70%가 임야, 즉 산입니다. 자, 땅덩어리는 좁고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 임야가 개발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 임야 투자의 꽃은요, 지목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산의 모습이지만 이 땅이 개발 행위 허가를 통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지을 수 있다거나 또는 공장,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 때 이 임야의 가치는 수십 배의 지가 상승이 일어날 정도로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거기에다가 농지보다 이 임야는 땅값이 쌉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임야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농지보다는 오히려 개발 행위 규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임야 투자 시에 조심해야 할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임야의 정의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임야란 산림 및 들판을 이루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산입니다. 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집원 앞에 산이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규모가 커서 평당 땅값은 싸다. 장점입니다. 대신에 통매매가는 비싸다. 이거는 이제 또 반대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분 투자가 많고 사기 위험이 크다. 자, 아무래도 이 기획부동산들이 보통 임야를 많이 매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야를 지분 투자로 소액으로 이렇게 잘라서 20평, 30평씩. 하지만 이제 땅의 위치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획부동산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많이 임야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전답 등보다 개발하는데 제한이나 규제가 많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야 투자 시 조심해야 할 첫 번째는요,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이렇게 다시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보전할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보전산지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준보전산지인데요. 바로 이 준보전산지가 저희가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훨씬 더 규제 사항들이 덜하기 때문에 이 준보전산지의 땅을 보는 게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제가 항상 이 땅을 보는 분들이라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만 주소로 검색을 이렇게 하셔도 보시면 이렇게 보전산지인지 공익용 산지인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전산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죠. 아무래도 더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도로, 배수로, 전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모든 땅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가능한 여부는 도로, 배수로, 전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m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 게 있고 6m 도로가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확인한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m,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6m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 조례마다 좀씩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할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당연히 이 배수로, 상하수도에서 물길 이런 것들은 이제 맨홀 뚜껑 이런 것들이 인근에 배수로 시설 잘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전봇대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야 투자 시 항상 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공통정의 점인데요. 이 경사도와 인목 축적이나 나무의 수종, 종류나 나무의 나이에 따라서 개발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이 경사도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단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5도를 기준으로 참고하시고요. 또 지자체마다 어떤 지자체는 25도, 15도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이것도 경사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목이 있는데 인목은 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 그러니까 200평 정도 되죠.
이상의 산지조정 허가 시에는 반드시 인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이 인목축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같은 이 면적 안에 얼마만큼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육안으로 이 수목이 보이지 않더라도 무인목지 평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목의 수종에 따라 개발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자, 임업정보 다드림이라는 지금 정부에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정보 서비스 또는 임업정보 다드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오죠. 표고, 그 다음에 방위, 그 다음에 경사도, 그 다음에 나무의 수종, 소나무구, 나무의 지름, 나무 나이 연수, 그 다음에 울패도. 자, 요게 이제 빽빽한 어떤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도 지자체마다 몇 프로 이상에 따라서 몇 프로 이상이면 개발 허가가 안 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토성, 이 땅이 뭐 돌산인지 흑산인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산사태 정보도 1등급부터 4등급, 위험한 게 가장 위험한 게 1등급인데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위험군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내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이제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분묘기지권, 묘지죠. 특히 이 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묘지가 상당히 꺼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 몰래 이렇게 묘를 쓰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의 여지 없이 이렇게 20년이 지나게 되면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묘를 함부로 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무용고 분묘라고 해서 실제 주인이 없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봉분이 있는 묘들도 있지만 평장, 암장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게 묘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다 실제 개발할 때 묘지가 나와서 개발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간혹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계약서를 쓸 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개발행위 허가가 났을 경우에 뭔가 잔금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이게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계약금을, 오히려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든가, 이런 계약서를 쓸 때 이런 조항들,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서에 좀 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제가 이 5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관할 지자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나 인목 축적, 나무의 나이, 수종 이런 기준들을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보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상담 의뢰를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 여기에서는 임야 개발 업무 처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이 현지 토목 측량 사무소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 또 관공서에다 제출하거나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을 할 때 옹벽을 얼마를 쌓아야 된다든가, 도로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한다면 훨씬 더 예상 수익률을 우리가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임야는 개발행위 규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 관련해서도 일 처리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토목 측량 사무소를 통해서 몇 군데 의뢰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임야 투자에 임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알면 좋은 추가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장은 겨울에 또는 여름에 하는 게 좋으냐,
봤을 때 아무래도 겨울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는 이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뭐 묘지나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물길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임장을 할 때는 겨울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 아니면 뭐 로드뷰나 여러분 이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임야가 돌 자갈 안반이 많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개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업정보 다드림을 통해서 이 토질이 흙이 흑산인지 돌산인지 이런 정보들 미리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세 파악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야 투자는 특히 사기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워낙 이 임야로 지분 투자로 사기를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세, 밸류맵, 디스코 항상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현지 부동산 통해서 몇 군데 시세 파악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서 꼭 성공적인 임야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항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실 때는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카페에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요.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